명절 아침 남편 휴대폰에 낯선 문자 하나가 떴습니다. 아버지, 이번 설에는 꼭 뵙고 싶어요. 이 이야기는 경기도에 사시는 62살 김순자 씨의 사연입니다. 슬아의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고 35년을 남편 박용수 씨와 함께 살아온 평범한 주부였어요. 사실 순자 씨 부부는 동네에서 알아주는 금슬 좋은 부부였습니다. 남편은 무뚝뚝하지만 성실했고 순자 씨는 그런 남편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설날 아침 휴대폰 화면에서 본 문자 한 통이 순자 씨의 35년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순자 씨는 경기도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남편과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두 자녀는 이미 결혼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렸고 큰아들은 서울에, 막내딸은 부산에 살고 있었어요. 남편 박영수 씨는 올해 65이었습니다. 건설회사에서 30년 넘게 일하다가 5년 전에 퇴직하고 지금은 아파트 경비 일을 하고 있었어요. 크게 벌지도 크게 쓰지도 않는 소박한 삶이었습니다. 순자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동네 복지관에서 주 2회 요가를 다니고 오래된 친구들과 한 달에 한 번씩 점심을 먹는 것이 낙이었습니다. 큰 욕심 없이 조용하고 평화로운 노년이었어요. 그런데 딱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남편이 매달 정해진 날에 어딘가로 돈을 보낸다는 거였어요. 순자 씨가 처음 이걸 눈치챈 건 3년 전이었습니다. 우연히 남편 통장 내역을 보다가 매달 50만 원씩 같은 계좌로 송금되는 걸 발견했어요. 받는 사람 이름은 딱 두 글자 이수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물었더니 돌아온 대답은 짧았어요. 옛날 친구 어렵게 산다고 그냥 좀 도와주는 거야. 순자 씨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어요. 35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으니까요. 설마 라는 생각도 잠깐 들었지만 이내 마음속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또 3년이 흘렀어요. 문제의 그날은 설 연휴 이틀 전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아침 일찍 일어나 명절 음식 준비를 시작했어요. 남편은 아직 잠들어 있었고 거실 탁자 위에 남편 휴대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진동 소리가 울렸어요. 순자 씨는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남편 폰을 들여다보는 건 서로 간에 지켜온 암묵적인 선이었거든요. 그런데 화면에 뜬 발신자 이름이 눈에 밝혔어요. 이수연. 3년 동안 매달 50만 원을 받아온 그 이름이었습니다. 순자 씨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화면을 눌렀습니다. 문자 내용은 짧았어요. 아버지, 이번 설에는 꼭 뵙고 싶어요. 순자 씨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아버지. 분명히 아버지라고 적혀 있었어요. 순자 씨는 그 문자를 본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일어나도 함께 아침을 먹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라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혹시 남편에게 본인도 모르는 자식이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아버지처럼 부르는 걸 수도 있지 않을까? 별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잠든 후에 순자 씨는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문자 목록을 더 들여다봤어요. 이수연과 주고받은 문자들이 꽤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감기는 나으셨어요? 응, 다 나았어. 너는 어때? 저는 괜찮아요. 이번 달도 잘 받았어요. 감사해요, 아버지. 그래, 공부 열심히 해. 순자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공부? 그러면 아직 학생이라는 말인가? 순자 씨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어요. 다음 날 순자 씨는 조용히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남편 몰래 그 계좌로 입금된 내역을 처음부터 다시 찾아봤어요. 3년 전부터 매달 50만 원, 많을 때는 100만 원. 합산해 보니 총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3년 전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더 오래된 통장을 꺼내 살펴보니 7년 전부터 이미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처음엔 30만 원, 그게 40만 원이 되고 50만 원이 됐습니다. 7년. 순자 씨는 7년 동안 아무것도 몰랐던 거예요. 다음에 벌어진 일은 정말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설 당일이었습니다. 아들과 딸이 모두 내려와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였어요. 겉으로는 평화로운 명절이었지만 순자 씨 마음속은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아이들이 돌아간 뒤 순자 씨는 남편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수연이 누구야? 남편의 얼굴이 굳었어요. 순자 씨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직감했습니다. 이건 그냥 옛날 친구가 아니라는 것을. 한참 침묵이 흐른 뒤 남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 결혼 전에 사귀던 여자가 있었어. 순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들었습니다. 헤어지고 나서 한참 뒤에 연락이 왔는데 애가 생겼다고 하더라고. 내 아이라고. 남편에게는 순자 씨도 모르는 딸이 있었습니다. 이수연 22살. 지금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딸이었어요. 남편은 결혼 전에 헤어진 여자가 혼자 아이를 낳아 키웠다는 사실을 결혼한 지 15년이 지나서야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몰래 돈을 붙여왔다고요. 순자 씨는 그날 밤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화가 나야 하는데 화가 나지 않았어요. 울어야 할 것 같은데 눈물도 안 나왔습니다. 그냥 멍했어요. 35년. 그 긴 세월 동안 남편은 이 비밀을 혼자 안고 살았던 거예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순자 씨가 먼저 남편에게 말했어요. 그 아이 한번 보자. 남편은 깜짝 놀란 눈으로 순자 씨를 쳐다봤습니다. 순자 씨도 자기 입에서 그 말이 나올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아이가 미웠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도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약속을 잡고 서울 카페에서 만난 이수연은 작고 조용한 아이였어요. 순자 씨를 보자마자 눈물부터 흘렸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존재해서 죄송해요. 순자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이 아이가 무슨 잘못을 했나? 태어난 게 잘못인가? 그날 이후 순자 씨는 오래 생각했어요. 남편에게 화가 나는 건 맞았습니다. 35년 동안 비밀을 숨긴 것도 잘못이고 혼자 결정하고 돈을 보낸 것도 잘못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이 아이를 외면하는 것도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수연이 만남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 있었습니다. 저 아버지 성함으로 된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해요. 취업 때문에요. 순자 씨는 그 말의 무게를 바로 알아챘어요. 법적으로 친자 확인을 받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말은 곧 우리 가족 모두에게 공식적으로 알려지게 된다는 뜻이기도 했어요. 아들도 딸도 친척들도 모두가 알게 될 거예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순자 씨는 아들과 딸을 불러 모았습니다. 남편도 자리에 함께 앉혔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딸은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한동안 집 안이 폭풍 속이었어요. 하지만 순자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수연이 잘못한 게 없다. 그 아이를 미워하지 마라. 아들도 딸도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이수연은 지금 취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절차는 천천히 밟아가기로 했어요. 순자 씨는 이수연과 가끔 문자를 주고받는다고 합니다. 엄마라고 부르기엔 어색하고 그냥 모른 척하기엔 마음이 쓰여서 그냥 순자 씨 이름을 부르게 했다고 해요. 남편과는 아직도 풀지 못한 감정이 남아 있습니다. 쉽게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35년을 버릴 수도 없었어요. 순자 씨는 지금도 그 경계 어딘가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시면서 순자 씨는 이렇게 적으셨어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순자 씨의 선택 잘한 걸까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주세요. 혹시 여러분께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설명란에 있는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익명으로 정성껏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집안의 비밀이었습니다. 다음 사연도 기대해 주세요.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